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핫한 카메라죠. 알파7 마크 4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지난 영상을 공개하고 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도 생기고,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연속 촬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연속 촬영이 속도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무손실 압축 RAW랑 비압축 RAW의 경우에는 유견사까지만 되고, 같은 하이플러스에서 압축 RAW일 때만 10연사가 지원이 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성능 제한을 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알파7 마크 4입니다. 저는 지금 알파7 마크 4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건 알파1이고요. 이 알파7 마크 4는 사용을 하고 지금은 반납한 상태인데, 이전에 제가 테스트한 영상들이랑 뭐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알파7 마크 4는 연속 촬영을 할 때에 압축 RAW일 때는 하이 플러스로 연속 촬영을 하면 10연사가 되는데, 비압축이랑 무손실 압축 RAW를 촬영을 하면은 유견사로 연사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압축 RAW라 10연사인데, 이거는 SD 메모리 카드를 사용을 한 거예요. CF 익스프레스 A를 쓰면은 무제한 연사가 되는데, 이 SD 메모리 카드를 쓰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제 느려지는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촬영한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은 압축 RAW는 최대 10연사 1초, 제가 녹화를 했거든요. 이 연속 촬영하는 거 녹화를 해서 1초를 봤을 때 10장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비압축이랑 무손실 압축 RAW에는 1초 동안에 6장이 찍혔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화소의 알파1과 1200만화소의 알파7 S3는 비욘즈 XR 프로세서가 동일한데 10연사가 되는데, 왜 알파7 마크 4만 같은 비욘즈 XR 프로세서인데 10연사가 안 되냐? 화소는 알파1이 더 크고 3300만화소인 알파7 마크 4가 더 작은데 왜 얘는 10연사가 안 되냐? 이게 성능 제한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같은 비욘즈 XR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모달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거 언제 많이 보셨을 거냐면, 알파9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거의 한 1년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여러분 D램 적층형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1년 동안 설명했거든요. 진짜 뭐 알파9 마크 2 나올 때도 계속 이걸 설명했어요. 몇 년 이걸 설명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는 이미지 센서가 있고 프로세서가 있으면 그 센서에서 프로세서로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버퍼가 밀리거나 가득 차거나 그러면 촬영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지금도 일반적인 이미지 센서들이 이제 촬영을 하다가 촬영이 중단되는 이유는 센서에서는 담겼는데 그거를 프로세서가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프로세서 아무리 빨리 처리하려고 해도 거기서 밀고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을 공간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촬영을 중단을 하고 프로세서가 여력이 되면 다시 데이터를 받고, 이런 식의 촬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D램 적층형 센서라는 거는 뭐냐면, 이 센서단에 메모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센서 안에 D램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센서에서 촬영한 거를 빠르게 이 센서의 메모리에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다시 더 빠르게 그 프로세서로 보내줘서 굉장히 고용량의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알파9의 적층형, D램 적층형 이미지 센서이고, 이게 알파9-2에도 있었는데 화소가 커진 알파1에도 이 D램 적층형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비욘즈 XR 프로세서인데 알파1이 5000만화소인데 10연사가 되는 이유는 10연사가 아니죠. 기계식이면 10연사고 전자식으로 하면 30연사인데, 이게 되는 이유는 이 D램 적층형이라서 된 거예요. D램 적층형. 이해되시나요? 프로세서가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동일해도 D램 적층형이라 여기서 저장을 하고 여기서 빠르게 보내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5000만 화소 알파1이 보정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알파7 마크4는 D램 적층형이 아닌 일반 이미지 센서라는 거예요. 알파9, 9 to 알파1을 제외한 카메라는 다 일반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래서 알파7 S3는 화소가 작으니까 가능한 거고, 알파1은 적층형 이미지 센서라 이 비압축 RAW랑 무손실 압축 RAW일 때도 연속 촬영에 속도 저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적층형 센서가 빠르고 화소가 적으니 데이터가 적어서. 하지만 3300만 화소의 알파7 마크4는 이 데이터를 다 프로세서가 감당해야 하니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제가 연속 촬영을 했을 때에 알파7 마크4로 하이 플러스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이 CFA 익스프레스 A랑 SD 메모리 카드의 성능 차이가 되게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SD 메모리를 쓰면은 저장이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F 익스프레스 A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알파7 마크4로 하이 플러스로 비압축 RAW랑 무손실 압축 RAW를 찍으면 최대 6연사에 해당하는데 이게 용량이 가득 찰 때까지 그냥 찍힙니다. 버퍼가 안 줄어요. 그 정도로 이 6연사 정도의 성능은 빠르게 처리한다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10연사가 가능한데 7연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7연사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6연사 정도로 딱 제한을 한 것 같아요. 압축 RAW는 10연사를 그냥 풀로 됩니다. 풀로. 네. 풀로 돼요. 뭐 JPG 말할 것도 없고요. 즉 뭐냐면 메모리 카드 속도만 받쳐준다면 비압축 RAW나 무손실 압축 RAW나 6연사로 무제한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압축 RAW의 경우에는 10연사로 무제한 촬영이 가능하다. 즉 촬영의 지속성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알파7 마크4는 소니가 끊임없이 계속 누르고 있을 때 계속 찍히는 거에 포커스를 둔 설계를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라면 만약에 이전에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는 어땠냐? 연속 촬영이 빨라지만 빠른 대신에 버퍼가 가득 차서 중단이 되고 그 버퍼가 다 지워질 때까지 촬영이 안 되고 막 이런 메뉴 조작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유저분들이 엄청 컴플레인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엔지니어분들이 거기에 되게 많이 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지속성에 되게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연소 속도를 기계적으로 10연사가 가능한 바디를 6연사로 제한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제한 촬영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냐? 만약에 여러분 이 알파7 마크4가 비압축이랑 무손실 압축 RAW 모드에서 10연사를 그냥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적층형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버퍼가 가득 차서 촬영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만약 발생하고 그런 딱 이게 현실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연사 속도가 느린 거보다 내가 연사 속도를 느리게 하면 되니까 줄여서 써야지 라고가 그렇게 하고 그래 이게 끊겨도 10연사 되니까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절대 아니었을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왜 10연사인데 버퍼가 중단이 되냐, 왜 버퍼가 가득 차냐, 왜 빨리 처리 못하냐, 이거 XR 프로세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알파1이랑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라인업 가르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별의 별 그 상상한 원인을 상상해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엄청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이미지가 보여주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겪느니 차라리 연사 속도를 제한하면 10연사가 필요하면 압축 RAW 쓰고 6연사로 충분하면 비압축 RAW, 무손실 압축 RAW를 쓰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유견사로 줄어드는 거는 약점 아니에요? 단점 아니에요? 이거는 라인업 가르기 하려고 하는 어떤 꼼수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비압축, 무손실 압축, 비압축 RAW랑 무손실 압축 RAW를 촬영한 이미지를 압축 RAW로 촬영한 이미지와 결과물 차이 비교해 본 적 있으시냐고. 그 비교해서 그 결과물의 차이를 체감해 본 적 있으시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이 알파7 암포가 아니라 이걸 지원하는 바디에 어떤 거라든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이런 거 듣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안 해보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얘기 이야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카메라 리뷰나 테스트를 하다 보면요. 테스트를 한 사람은 몇 명 없어요. 누군가가 상상하고 얘기하면 그 상상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인 다음에 이야기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루머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돌아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럼 맨날 저는 그런 걸 확인해서 아니라는 걸 밝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지는데, 진짜로 비압축, 무손실 압축 RAW랑 압축 RAW의 차이를 여러분 꼭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찍는 상황에서 두 개를 동일하게 찍어서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뭘 나중에 한번 이 영상을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차이가 나면 여러분 비압축, 무손실 압축 RAW 써야 되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차이를 못 느끼고 차이를 느끼지도 못하고 보정을 해봐도 못 느끼는 사람이면은 압축 RAW 써도 돼요. 저는 뭐를 많이 쓰는 줄 아세요? 저는 압축 RAW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이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날 만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는 분들이 쓰는 거라는 거죠. 막연하게 쓰면은 괜히 용량만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냐? 10연사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무조건 연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해요. 뭐냐면 막 조류가 막 새가 날아다니다가 물에 내려와서 먹이를 채갖고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찍어야 되는 스포츠 촬영, 이런 거는 연속 촬영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은 그 A컷을 얻을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맞아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촬영의 특징은 뭐냐면 찍을 때에 심하게 노출의 언더나 오버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막 엄청난 대비가 센 역광 상황으로 확 변하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반면에 일반적인 인물 촬영이나 풍경 사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노출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주 강한 역광에서 찍기도 하고 일출 일몰에서 찍기도 하니까. 이 비압축, 무손실 압축 RAW와 압축 RAW가 차이를 나는 부분은, 사람이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노출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상황에서 노출을 많이 올리고 내리고 하는 보정을 할 경우에, 일몰 일출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그 붉은 톤에서 파란 톤으로 변해가는 그런 경계면에 막 띠가 생기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정할 때는 비압축 RAW랑 무손실 압축 RAW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근데 그런 일출 일몰에 막 노출이 많이 변하는 상황에서 10연사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6연사도 잘 안 할걸요? 그렇지 않나요? 다르게 말하면 10연사 할 때는 그런 노출이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아니니까 압축 RAW를 찍는 거랑 비압축, 무손실 압축 RAW를 찍는 거랑 차이를 느끼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즉 10연사 같은 그런 10연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압축 RAW를 거의 충분한 상황일 경우가 되게 많고, 비압축이랑 무손실 압축 RAW가 필요한 상황은 6연사로도 충분한 상황이 많을 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게 아닌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상황이 되게 흔치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흔치 않은 상황을 촬영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고민 없어요. 장비에 조금 아끼는 게 아니라 무조건 알파1 가시면 돼요. 알파1 가셔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매일 겪는 상황이라고 얘기하실 분들이라면 알파7 M4가 뭐예요? 엄청 중요한 창이면 당연히 A1 가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쓰지도 않을 상황인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말을 하면 마치 그런 줄 알고 따라가서 그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이게 10연사로 억지로 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보다 일반적인 인물 촬영이나 이런 거, 제가 알파1 쓸 때 맨날 말하는 불만이 뭔지 아세요? 전자식 셔터 쓸 때 최소가 5연사예요. 3연사가 안 돼요, 알파1이. 그 전자식 셔터일 때. 근데 여러분, 알파1 같은 경우는요, 초점이 거의 다 맞기 때문에 저는 조류나 스포츠 촬영이 아니면 저는 3연사로 거의 끝나요. 3연사로 거의 다 찍는다고요. 그게 뭐냐면 AF 성능이 좋아지면서 얻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촬영이 초점이 다 맞아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쓸데없이 연속 촬영을 빠르게 하면 똑같은 사진이 너무 많이 촬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연사가 안 빠르게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정확히 말해서 A1 알파9 시리즈가 아닌 적층형 센서를 쓰는 게 아닌 바디는 연속 촬영을 많이 해야 될 때 그게 가만히 있는 피사체가 아니라 AF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연속 촬영을 빨리 할수록 점점 많은 AF의 중단이 된다는 거죠. 블랙아웃이 발생을 해서. 그래서 그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건 AF의 성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연사 속도를 느리게 해야 AF 성능이 더 좋습니다. 3연사가 10연사보다 AF 성능이 더 좋아요. 왜냐면 연속 촬영을 덜 하기 때문에, AF 중단이 더 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반영해서 보셔야 돼요. 카메라의 전반적인 성능을 이해하고 쓰시는 분들이라면 연사 속도가 느린 거를 단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왠지 빠른 게 좋은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한 게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얘 소니에서 강의하니까 소니 쉴드 치려고 이런 영상 찍어서 올리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제가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부정을 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막 편할 대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다라는 거죠. 이거는 소니의 생각이 아니에요. 저의 생각인 거지.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바디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 정리해서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런 고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기로운 사진생활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